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원래도 정치권의 핫 인물이었는데 요즘은 핫하다 못해서 아주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핫한데 요즘 더 핫해졌어요. 신당 때문에. 핫한 거랑 뜨거운 거 차이가 뭐예요? 예? 핫이랑 뜨거운 게 차이가 뭐예요? 더 핫보다 왠지 뜨겁다는 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몇 프로예요 오늘 신당? 뭐 원래 50%에서 하루에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시간 변수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예. 뭐 제가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변수만 있는 거라 가지고 지금 한 58쯤 됐나 59쯤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DDA는 12월 27일입니까? 뭐 그쯤 되죠. 예. 특별히 12월 27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뭐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정치한 지 12년째 된 날입니다. 그날 아마 저 비대위원으로 내정이 됐었을 거고 20대 때. 첫 회의 때 12년째입니다. 예. 예. 그래서 12월 27일로 DDA로 잡았다. 신당 차리긴 100% 차립니까? 아이고 저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예.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신당을 하고 싶은 거냐 예.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변화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나가지 마. 우리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이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당한 걸 생각해 보면요. 네. 신뢰 자본이 없잖아요. 뭘 한다 한들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바보가 신뢰 자본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구를 하겠어요? 아닌 거죠. 그 얼마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총선 때 중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 중책이란 게 사실은 뭐 선대위원장, 뭐 저 공관위원장 이런 건데 총선 때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줘도 당에 남아있지 않겠다?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는 믿질 않아요. 예. 예를 이준석 들어서 전 대표가 스스로. 예를 들어 제가 뭘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 날 바로 뒤통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거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왜 이제 이소부와 이런 데 있냐면요. 예.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상의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막 동네 사람들 데리고 놀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예. 아,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늑대가 온다 한마디 외치니까 막 우르르 와서 몽둥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정말 비참하게 이제 자기가 당하잖아요. 예. 그 저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뭐 정치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정치란 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신뢰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잖아요. 무슨 그거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권위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뢰가 없음의 대표적이고 장본인인 분인데 그분이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뢰가 깨진 게 사태의 본질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참 정권 1년 반 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개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보다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때 뭐 0.7% 차로 이겼다 했지만은 네. 그거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이탈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에 그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네 사람하고 네. 허은하 의원 저 지역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다. 네. 공개가 됐는데 그 네 명도 같이 나간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차리면? 제가 뭐 그분들 대변인은 전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제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너무 잘 확인했고 그래서 각자 그 회동이 끝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게시물도 올리고 했는데 예. 저는 언론인들이 다 행간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액션 플랜을 공유했다. 뭐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네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사람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뭐 그때까지 왜 이걸 했냐 구체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겠지만은 예. 저는 적어도 제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해명이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신당에 관심이 있어하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대여섯 명 정도 있다. 뭐 일부 언론에는 뭐 PK의 한 명, TK의 한 명, 뭐 수도권의 한 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히려 비명계라고 소위 불리던 분들은 네. 제가 뭐 그분들을 알고 지낸 적도 없고 한 분들은 네. 제가 만나가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먹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워낙 다들 잘 알고는 있잖아요. 저는 다 아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100명 되는 의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위치다. 우리 당 의원들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절대 이름을 거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겠지만은 네. 그거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좀 얘기도 해보고 조언도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수준이 아니라 네. 이 대표 당신이 나가서 신당 차리면 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했던 의원이 실제로 있냐는 거죠. 그런 분도 있죠, 당연히. 아 그래요? 네. 누군지 이름 얘기 못 하겠죠? 아니, 중진 의원도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네. 소위 말하면은 목숨 걸고 이제 명단 쓰는 건데. 예. 아니 옛날에 보세요. 독립군은 싸그리 가명 썼거든요. 알겠어요. 예. 가명 쓰는 독립군들이 왜 가명 썼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뭐 이게 자랑스럽게 이름 걸고 했을 때 어떤 일이 가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다 가명 쓰는 거죠. 초재선이 아닌 중진 의원도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저 있겠어요? 스무고개 안 합니다. 저 진짜 비명계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스무고개를 이제 언론인들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 입장에서 제가 누구의 이름이나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말하진 않을 거다. 예. 근데 제가 뭐 그때 그랬더니만은 뭐 우상호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뻥치고 있다. 아무도 한 명도 만날 사람 없다 그러더니 저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지금 제가 적어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신당의 모습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네. 가능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수도권 정당, 전국 정당, 영남 정당, 비례 정당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죠. 비례 정당. 이건 어때요? 비례정당이라는 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죠. 왜죠? 지금 뭐 선거법 협상 보면은 비례 정당에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난 선거 때 비례정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보면요.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2, 예. 주황색 국민의당 네. 그거 3석 얻었잖아요. 예. 열린민주당 3석 얻었잖아요. 그걸 목표라고 할 수는 없죠. 정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 당들은 애초에 생길 때부터 뭐 지금 와서 국민의당 2를 시작했다 안철수 의원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존속을 기대하고 만든 당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럼 비례 정당은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다 당선자를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수도권 정당 얘기 어제 천하용인과의 만남에서도 수도권 정당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구분이 있을 거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라고 하면 후보를 네.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영남에 도전할 의향도 있다고 얘기한 것이 본인이 예. 제일 어려운 도전을 하는 위치로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진짜 신당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다. 그럼 저는 더 어려운 도전을 위해서 호남 갈 수도 있어요. 그 영남 정당이라는 게 네. 예전에 사실은 나왔던 뭐 친박 영대라든지 96년 총선에서 자밀련이라든지 하는 영남 기반 정당은 거기가 당선되기 쉬운 지역이라도 글로 간 건데 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영남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도전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그렇죠. 27년 전에 자민련.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 1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된 사람이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 이런 걸 꾸려가지고 한 이제 22년 전쯤에 했던 거잖아요. 그게 쉬운 도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보다 본인에게는 영남 도전이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선 하이리스크잖아요. 예. 거기 가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제가 쌓아온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저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 사실은 당선자 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면 양당 체제가 워낙 또 강고하니까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의 세가 좀 셀 거고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세가 셀 거고 네. 잘못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수표만 분열시켜가지고 패배의 원흉이 될 위험성도 좀 있고. 저는 만약 보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 진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이준석 탓하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정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근데 산술적으로 지난 1년 그럴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만약 그런 면피할 생각을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정말 비겁한 게 1년 반 전에 이 당을 대선과 지선 승리로 만들 때 그거 네. 다 부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전 짰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도 보면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거 패배 이후에 내온 대안이라는 게 이준석을 제명하면은 그게 혁신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선거를 앞두고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든 뭐 이준석 네가 나가가지고 당을 차리면은 너는 뭐 보수 역적이 될 것 신경 안 써요. 예.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